무라 반갑습니다. 물린이들 굉장히 오랜만에 그 카메라 앞에 쓰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사실 막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우리 전면 등교할 때만 해도 이제 온라인 수업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어. 작년에도 수능 앞두고 다시 온라인 수업을 했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 수업을 학교 방역을 해야 돼서 하게 돼서 쌤이 되게 오랜만에 찍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긴장된다 그래야 되나? 이거 별것도 아닌데 막 테스트 계속 해보고 찍히다가 안 될까봐 뭐 그렇습니다. 쌤이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제 뭐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 쓰라 그랬으니까 쓰는데 지난번에 우리 직체 때 쌤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직체 때는 뭐 공연도 없었고 쌤이 그때 학교에 없어서 못 봤었는데 이번에 직체보다 쌤 깜짝 놀란 게 있잖아.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 쌤이 이제 방송부 담당 선생님이라서 여러분 교실에 이렇게 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 반 학생만 가끔 이제 뭐 교실에서 뭐 이렇게 물 마시거나 그럴 때 마스크 내릴 때 얼굴을 봐서 우리 반 학생은 알겠는데 다른 반 학생은 못 알아보겠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이제 딱 공연하잖아요. 그럼 쟤 누구야? 그럼 뭐 우리 반 애들이 쟤 몇 반 누구예요? 그러면은 나 수업 들어가는 반인데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써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졸업하고 나서 그런 세상이 왔다고 치잖아? 길 가다가 이제 마스크 없이 막 돌아다닐 때 너네를 보면 못 알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반대로 선생님도 만약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앞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못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되게 다르잖아. 느낌이 달라요. 그래갖고 온라인 수업 처음 했을 때 그때는 선생님이 마스크 안 쓰고 찍었었잖아요. 그때는 교실에 혼자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마스크 벗고 찍어도 그때는 뭐라고 딱히 안 하더라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을 여러분이 봐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길 가다가 나를 알아보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다죠. 여러분도 열심히 맞고 있고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은 이제 1차 접종을 마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강제는 아니잖아 우리 10대들은. 근데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는 다 마스크를 쓰고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너네들 졸업할 때까지 너희들 얼굴을 모르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딱 마스크를 내리는 거는 진짜 교실에서 뭐 물 마실 때, 음료수 마실 때 아니면 급식실에서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쌤이 급식 지도를 하잖아. 근데 이게 급식 지도할 때는 또 정신이 없거든. 계속 오는 애들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봐요 자세히.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얼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씁쓸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애들도 진짜 불쌍하지. 근데 그때 신기한 건 뭔지 아냐? 이게 웃긴 게 너희들이 입학해서부터 너희들도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때 공연할 때 물어보면 다 알더라고. 쟤 누구야? 그럼 막 몇 반 누구야? 그래서 니네 어떻게 알아? 그럼 다 알아요 그러던데 하긴 너네는 급식실에서 서로 보고 뭐 그래서 그런가? 서로 다 얼굴을 아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나만 이렇게 소외당하는 느낌? 나만 약간 왕따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직체 때. 자, 딴 얘기가 길었는데요. 일부러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쌤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딴소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해요. 선생님이 계산을 했을 때 반마다 지금 직체 때 진도가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전자기유도가 끝난 반도 있고 전자기유도의 뒷부분이 조금 남은 반도 있어요. 그 뒷부분은 이제 어디에 쓰이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진도를 다 다르게 나가기보다 온라인 수업할 때는 아예 새로운 단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 뒤에 조금 남은 거는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그 늦은 반들만 좀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평가 내용까지는 다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새로운 단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반이 동일하게 아마도 할 거예요. 교과서는 너네 책은 집에 가져갔겠지? 아마 강제로 가져갔겠지? 수능 때 너네 사물함이랑 서랍 다 비워야 되니까 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딴소리 안 해. 쌤 전에 다니던 학교에는 중앙현관에 신발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 근데 막 신발장이 거기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너네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상관없지. 전에 학교는 실내화를 신어야 돼서. 근데 거기 막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때 막 빽빽히 모여가지고 막 난리통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도 수능 때면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서랍이랑 사물함을 비워야 되거든? 그럼 얘들이 이거를 가져가기 귀찮으니까 신발장에 넣는 애들이 있었어. 신발장 크지도 않은데 거기다 막 책을 막 꾸겨 넣어가지고 막.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리책이 다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교과서 147쪽을 펴보세요. 147쪽.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시작합니다. 페이지가 써있진 않지만 145쪽을 보면 3단원 제목이 파동과 정보통신이에요. 파동과 정보통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그거잖아. 뒤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계속 배경지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이것도 보면 파동과 정보통신이야, 제목이. 그러면 통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파동을 알아야 된다는 뜻 같지 않아요? 통신은 우리 그거잖아. 막 핸드폰 통신. 니네 전화. 이게 옛날 사람이라며 이거. 요새는 전화해 그럼 이렇게 한다며. 스마트폰 전화해.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전화할 때 쓰는 것도 통신이죠. 통신. 그리고 우리가 위성이랑 통신, GPS 이런 것도 다 통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TV, 라디오는 요새 잘 안 됐잖아. TV, 인터넷 이런 것도 다 통신이지. 무선 통신, 와이파이 다 통신이에요. 그 통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근데 이 파동이라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도 등장했어요. 중학교 때도 등장했고 1학년 때도 조금 배웠을 거야 아마. 자, 오늘은 이 파동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147쪽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파동의 성질이에요. 파동의 성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 하나 있어요. 거울로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 빛의 무슨 성질이지? 반사. 그쵸? 파동은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빛도 파동의 일종이니까. 그거 옛날에 먼저 배웠고 막 이런 것도 배웠어. 여러분 중학교 때. 쌤이 중학교 때도 중학교 과학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이렇게 어디다가 거울에다가 빛을 비추면 들어온 각도대로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잖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30도로 들어오면 30도로 튕긴다. 이런 파동의 반사라는 성질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직진이라는 성질도 배웠어요. 빛을 배울 때 여러분 그림자, 빛과 그림자 이런 거 배울 때 빛이 직진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 같은 매질이란 말을 또 배우는데 까먹었겠지. 오늘 다시 설명할 건데 같은 매질, 같은 물질 속을 진행할 때는 꺾일 이유가 없어. 파동이. 그래서 빛이 직진한다고 배웠는데 빛도 사실 꺾여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 꺾인단 말이야. 그런 성질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배울 겁니다. 파동의 성질이 우리 반사 이미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물리원에서 배울 성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동이 꺾이는 현상, 굴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파동과 파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거를 파동의 간섭이라고 그래요. 지금 물리원에서 여러분이 배울 중요한 두 개의 성질은 굴절과 여러 파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간섭이라는 현상을 위주로 배울 거고, 거기서 파생돼서 전반사나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파동이 무엇이냐? 파동이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파동이란 무엇이냐? 느낌이 와. 약간 파동에서 이응만 빼면은 파도도 파동의 일종이야. 파도. 자,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위에서 탁 떨어뜨려요. 그럼 돌멩이가 이렇게 여기서 돌을 떨어뜨리면 돌멩이가 쑥 들어가겠죠. 쑥 들어가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와요.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라
막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얘랑 이렇게 옆에 있는 분자끼리 이렇게.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다가 얘가 쭉 떨어지면 여기 있는 애가 이 물을 쑥 밀어넣죠. 안으로.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물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아래로 쑥 내려가요. 이렇게. 여기 돌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안 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되겠지. 팔이 쭉 늘어나면서 안 돼 가지마 막 여기서 돌이 쿵 떨어졌어.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은 안 돼 옆에 애 물 가지 마라. 여기 있는 애는 가지마 이렇게 있다가 이게 쑥 들어갔다가 얘는 이제 사이로 뚫고 들어오고 여기 내려갔던 물은 서로 옆에 있는 애들의 인력 당기는 힘. 그래서 얘가 다시 복원이 돼요. 마치 용수철처럼 퐁 올라와.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쑥.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쑥 내려갔다가 이제 지나가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근데 이게 올라오던 속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살짝 이렇게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돌이 떨어지면 여기 있는 물이 아래로 쑥 꺼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됐다가 그 올라오던 속도가 있으니까 위로 턱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띠용 이런 식이 되지.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러냐? 아니야. 얘네가 옆에 애를 흔드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그 손잡고 있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이걸 파동이 전달되는 그 물질, 예를 들어서 소리는 뭐를 타고 전달되냐면 선생님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건 공기 중으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물속에서 소리 전달될까요? 물속에서? 전달돼요. 전달대가 돌고래끼리 초음파도 소리잖아. 음파. 그럼 여기서 돌고래가 그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 물속에서 펑 터져도 물속에서 소리 나요. 영화 같은 데서 봐봐. 수중 폭발 빡 이러고 뭐 잠수함 폭발할 때 펑 소리 들리잖아. 물에서도 소리가 가요. 심지어 공기 중보다 더 잘 가요. 소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체에서 소리 갈까? 가지. 당연히 가요. 내가 여기 귀 대고 엄청 잘 들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있잖아. 시골에서 기찻길에 이렇게 기 딱 대고 있으면 기차 와 오는 소리 멀리서 들리고 이런 거 있잖아. 고체를 타고도 들려요. 소리의 특징은 고체를 타고도 전달되고 액체를 타고도 전달되고 기체를 타고도 전달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소리가 전달될까? 소리도 공기에 흔들리는 현상이 전달되는. 선생님이 성대로 공기를 치면 이 공기가 팡팡팡팡 치면서 앞에 입으로 나와서 공기를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 귀에 있는 고막이 팡팡팡팡 떨리면서 이게 가나다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얼마나 빨리 떨리냐 얼마나 많이 떨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물질,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으면 파동이 전달이 안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물이 출렁하면 옆에 물 분자 흔들어주고 얘는 또 얘를 흔들어주고 얘는 또 옆에를 흔들어주고 하면서 이게 전달돼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우리가 돌을 떨어뜨린 건 여기지만 뭐야 우와 씨 파란색이 두 개가 생겼어. 하나 내 거고 하나 우리 반 건데. 뭐 이렇게 퐁당 했을 때 얘가 처음에 여기서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가운데 출렁 이렇게 한 데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샥 퍼져나가는 물결이 이거를 물 위에 퍼져나간다 해서 수면파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 같은 경우는 물을 타고 지나가죠. 여기에 있는 이 물 입자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옆에 애를 계속 흔들어주는 거야. 옆에 애도 흔들리고 하면서 파동이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이 없다면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될까? 안 되겠지. 보통. 그래서 소리가 우주에서 날까 안 날까? 우주는 진공이잖아. 공기도 없잖아. 우주에 뭐 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체가 있는 것도 우주는 진공이잖아요. 그럼 소리가 전달될 수 없죠. 그래서 그거야. 그 막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있잖아. 뭐 스타워즈도 있고 뭐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도 우주에서 싸울 때 우주에서 막 예를 들어서 우주선끼리 막 레이저를 쏴 뿅뿅뿅 이거 거짓말이야. 소리 안 나. 우주에서는 소리가 절대 전달되지 않아. 뭐 뿅뿅뿅 심지어 폭발해도 소리가 안 들려.
번쩍하는 빛만 보이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거든. 그래서 막 영화에서 우주선끼리 막 레이저 뿅뿅뿅 쏘고 팡 터지고 다 뻥이야. 이거 물리 안 배운 감독이야. 물리 배운 감독이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 고요해. 그렇게 파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한 곳에 있는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달돼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진동이라는 거는 얘를 진동하기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에너지. 그래서 한 곳에 있는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책에선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다른 쪽으로 전달되어 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동은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해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동 중에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있어. 그게 뭐냐면 빛 같은 애예요. 빛은 우주 공간을 타고 날아오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또 몰라요. 우리가 없다고 믿었는데 과학이 발전해서 너네 없는 줄 알았지? 사실 우주에 니네 그 옛날에 찾아갔던 에테르가 사실은 있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현재까지는 빛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파동이에요.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는 뭐 라디오에 쓰는 라디오파, 핸드폰에 쓰는 뭐 5G 전파, 이런 전파들도 다 빛이랑 똑같이 매질이 필요 없는 그 특수한 그런 애들을 전자기파라고 부르는데, 그런 애를 제외하고는 다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뭐라 부르냐? 우리가 매질이라고 불러요. 매질.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되는, 단 빛과 같은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요. 얘는 예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파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이번 시간에 좀 배울 겁니다. 처음에 돌이 떨어진 지점이 있지. 파동이 시작한 지점. 지진도 파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배웠지, 중학교 때. 지진파, P파, S파, 파동이잖아. 파동. 그치? 소리는요? 음파. 그치? 파도는요? 물결파, 수면파. 다 파동이야, 파동. 나 지금 무슨 말 하려다가 이게 나왔지? 그때 파동이 처음에 만들어진 지점. 지진이면 우리 그 지진이 발생된 지점을 뭐라 불러요? 진원이란 말 들어봤죠? 진원. 그 바로 위에 뭐 진앙 이런 말 들어봤는데, 진원.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원이라고 그래요. 파동의 원인이 되는 곳. 파원. 우리 지금 몇 가지 용어를 배우고 있어요. 매질.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파원. 파동이 시작되는 곳. 파원. 다음에 뭐 있더라. 다음에 이제 파동을 보면은 파동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하나는 쌤이 옆에서 니네 그 뭐야 줄다리기 같은 거 할 때, 우리 체육대회 한 지도 오래됐잖아. 내년에는 할 수 있겠지? 너네 설마 졸업할 때까지 체육대회 한 번도 안 하진 않겠죠? 쌤이 그 체육대회 선생님들 2년 동안 체육대회를 못 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시는 거야. 이 학교 오래 계신 분이 특성화고 체육대회는 일반고랑 차원이 다르대. 엄청 재밌다는 거야. 여기는 과 대항전으로 한다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연출과, 통신과, 미디과, 뭐 찰조과, 무대과 있으면 그 과별로 1, 2, 3학년이 같은 팀이 된대. 그래가지고 막 그 같은 과끼리 막 똘똘 뭉쳐갖고 막 과 대항전 하는데 막 엄청나게 경쟁도 치열하고 막 재밌다고 그러시던데, 내년엔 꼭 볼 수 있기를. 그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 중학교 때 했었으니까 줄다리기 할 때 이거 생각나요? 끝에서 줄 한번 탁 치면 줄이 이렇게 팡 올라갔다 쭉 이렇게 되지. 줄 한번 팡 치면은 줄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거 해봤죠? 이런 거 해보잖아. 했거나 또는 구경해봤거나, 운동장에서 이렇게 심판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줄 탁 치잖아. 그러면은 내가 줄을 친 이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파원. 이 줄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은 뭐가 이 파동을 전달했죠? 그러니까 줄이 매질이 되는 거지. 그때 요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파동이 생기죠. 탕 치면은 봐봐. 나는 이 파동을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이 파는 앞으로 점점 나아가죠. 이만큼 갔다가 그치?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 이 줄이죠, 줄. 이때는 줄이 매질이야. 이 매질이 흔들리는 방향. 여기 있는 애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이렇게 흔들리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네. 이 파동이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이쪽이야. 이럴 때 이런 파동, 수직 관계에 있는 이런 파동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횡파라고 불러요. 횡파. 중학교 때 배웠어요. 내가 가르쳤었거든, 중학생들한테. 자, 파동 중에서 요런 거, 파도가 대표적인 횡파죠. 요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 옆에서 보면 딱 이거네. 쌤 다시 그릴게. 파동의 형태가 요렇게 생긴 애들. 파도, 물결파. 다음에 아까 줄 쳤을 때 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진파 중에 P파와 S파 중에 S파, S자 모양 같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여기 탁 진동하는 이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파동이 나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방향을 우리가 횡파라고 불러요. 횡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쌤이 이 영상 중간에다가 쌤 말 끝나면 유튜브에서 그거 횡파랑 종파 모양 짧은 영상 하나 같이 올릴게요. 그걸 봐야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용수철을 쫙 놓고 용수철을 쫙 있어요. 긴 용수철을 놓고 내가 여기서 손바닥 용수철을 빵 쳐요. 이렇게 팡 치면 용수철이 이렇게 돼. 쪼그렸다 폈다 쪼그렸다 폈다 앞뒤로 쭉쭉쭉 이렇게 뭔가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용수철을 잡고 선생님 용수철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용수철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내가 용수철을 잡고 위아래로 막 흔들어. 그럼 이런 모양으로 용수철이 움직이겠지. 출렁출렁 하면서. 근데 용수철을 이렇게 있는 용수철을 내가 끝에 손바닥으로 팡 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팡 치니까 울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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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파동이 있어. 이런 파동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명철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앞으로 막 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수철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보면은 얘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쭉 파동이 전달되는, 흔들리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에 있는 파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종파라고 불러요. 종파. 종파의 대표적인 얘는 음파예요. 음파. 소리가 쌤이 칠판을 딱 치면 칠판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공기를 팍팍팍팍 치면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어가지. 앞뒤로 흔들리면서 이 카메라 엄청 손이 커 보이는데 왕손? 자,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종파라고 하고요. 아까 줄 흔드는 것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앞에서 볼 때는 파동이 쭉 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흔들리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걸 우리가 횡파라고 불러요. 이거 관련된 영상 잠깐 보여줄게요. 짠! 슬레이트 짝! 먼저 용수철 파동을 가지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용수철 파동의 한쪽 끝을 잡고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파동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동 용수철을 잘 보세요. 지금 횡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횡파의 형태로 진행하는 파동의 대표적인 것이 전자기파라고 배웠죠.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각 매질의 한 점들은 모두 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종파의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거듭 반복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파동은 지진파의 P파나 아니면 소리나 초음파가 있죠. 각 매질의 진동은 모두 진행 방향과 나란히 진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동을 우리는 종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 점은 모두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잘 봤죠, 여러분? 여기 중간에 편집해서 넣어줄게. 이렇게 파동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횡파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그리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횡파를 가지고 파동의 용어들을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자, 횡파가 있으면 파동의 중심축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중학교 때 한번 했던 겁니다, 사실. 그때 얘가 위아래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파동이 위아래로 최대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요 아래 진폭이나 위에 진폭이나 같겠죠. 다음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파동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거, 여기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마루라고 불렀어요. 마루라고 불렀고, 여기에 쏙쏙 내려간 데를 골이라고 불렀어요. 용어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49쪽에 있는 그 용어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설명할 때 이런 용어 가지고 설명해야 되거든. 다음에 파동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보면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한 세트, 쉽게 말하면 이건 쌤의 표현이에요. 파동은 같은 모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반복되잖아. 그 반복되는 한 세트를, 세트의 길이, 그걸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죠. 또는 여기서 시작하면 다음 마루까지가 한 세트죠. 또는 골에서 시작하면 다음 골까지가 한 세트죠. 이 파동의 한 세트의 길이, 이거는 쉽게 표현한 거고,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파동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파의 길이.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됐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이 정의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우리 컸는데. 한 세트의 길이다. 이렇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다.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파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장이 아니야? 아니지. 내려갔다 올랐다 원위치로 오는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잖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새로운 용어. 이건 안 들어본 용어예요. 자, 여기다 쓸게요. 위상이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파동의 위상. 위상은 위치와 상태의 줄임말이에요. 파동의 위상이란 말은 위치와 상태. 그럼 잘 보세요. 자, 쌤이 다시 깔끔하게 그릴게. 깔끔하게 다시 그리자. 자, 깔끔하게 그려봅시다. 이거 무슨 파? 횡파.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자, 요 위치, 요 지점은 위치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최대로 떨어진 걸 진폭이라 그런다 그랬죠? 위치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변했냐. 우리 이거 옛날에 배운 적 있어. 변이라고 부르죠. 변이.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 걔랑 같은 지점이 어디냐. 중심에서 그만큼 떨어지니까 여기 또 있죠. 얘와 얘는 위치가 같죠. 위치가 같아요. 중심으로부터 이만큼씩 떨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요 점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치? 그럼 요 점은? 얘도 똑같이 떨어져 있죠. 그럼 A점과 B점은 위치가 똑같죠. 위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똑같은 점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도 또 있죠. C점도 여기서부터 위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 D점도 똑같이 위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 위치는 A, B, C, D가 다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파장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라 했잖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그러면 그 정의대로 이 길이를 대충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보면 A에서 C까지가 한 파장이 돼야겠지. 근데
A랑 B는 위치는 같잖아. 그러면 A에서 B까지가 아니고 A에서 C까지라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 위치만 갖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A는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이에요. 상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요. B는 위치는 얘와 같은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 있죠. 상태가 틀려요. C는 위치는 같은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이죠. 그러면 A하고 위치가 같은 지점은 B, C, D가 다 같지만 상태까지 같은 건 B야, C야? C지. 얘 A의 상태는 내려가는 중인데 B의 상태는 올라가는 중이니까 상태가 틀려요. 그래서 위상이라는 거는 위치와 상태의 말이고 우리가 파장이라는 말을 이걸로 표현하면 파장은 위상이 같은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중학교식의 정의는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이런 식으로 파장을 정의했는데 얘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파장이잖아. 근데 여기와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위상이 같은 이웃한 얘랑 위상이 같은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근데 파장이라는 건 바로 이웃한 위상이 같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도 되겠지. 자, 얘랑 위치가 같은 지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지. 그럼 같은 위치 중에 상태까지 같은 건 얘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되겠죠. 파장의 정의 이해했어요? 파장. 자, 그러면 지금 149쪽에 거의 다 했고 이거 중학교 때 사실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게 있어. 한 번 흔들리는데 몇 초가 걸리냐. 자, 얘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흔들리는 애가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빨리빨리 흔들리는 애가 있어요. 한 번 흔들리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용어들 하는 겁니다. 지금 위상이라는 용어 배웠고 파장이라는 용어 배웠고 다음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렸냐? 1초 걸렸다. 그러면 주기가 1초. 한 번 흔들리는데 2초 걸렸다. 그럼 주기가 2초. 3초 걸렸다? 3초. 그런데 한 번 흔들리는데 몇 초 걸렸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1초에 몇 번 흔들리는데? 자, 볼까? 자, 선생님 이렇게 말했어. 얘는 한 번 흔들리는데 0.5초 걸려. 그래? 그럼 1초에 몇 번 흔들려? 2번 흔들리지. 얘는 한 번 흔드는데 0.1초 걸려. 그럼 1초에 몇 번 흔들려? 10번. 이렇게 한 번 흔들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그거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해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자, 파장은 기호로 파장하고 두 글자 쓰기 싫으니까 기호로 람다, 사람 인자 뒤집은 거 람다라고 있는 이런 기호를 쓰고요. 주기는 한 번 흔들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이기 때문에 타임 해서 t 대문자를 써요. t. 그냥 스몰 t는 시간이고 라지 t는 주기, 한 번 흔들리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1초 동안 몇 번 흔들렸냐는 기호로 프리퀀시라고 하고요. F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단위를 볼까요? 단위. 자, 파장의 단위는 뭐를 파란색으로 쓸게. 파장은 지점까지의 거리니까 거리의 단위를 쓰겠지. 거리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예요. 그래서 파장은 기호로는 람다를 쓰고 단위는 미터를 써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의 단위를 쓰니까 얘의 단위는 뭘까? 세컨
세크예요. 초. 근데 얘는 몇 번 흔들렸느냐? 1초 동안. 그럼 얘는 진동수 번이라고 쓰냐? 번이라고 써도 사실 말은 돼. 진동수 100번. 그럼 1초에 100번이잖아. 근데 그거를 초당 몇 번이라는 뜻의 새로운 단위. 헤르츠라고 부르는 단위 쓰래요. 100헤르츠다. 그럼 그 파동 1초에 100번 흔들리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자. 자, 0.1초에 한 번 흔들리는 애가 있어. 그럼 1초에 몇 번 흔들려? 10번. 0.5초마다 한 번 흔들리는 파동이 있어. 그러니까 주기가 0.5초야. 그럼 1초에 몇 번 흔들려? 2번.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키면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역수관계. 자, 0.1초다. 0.1분의 1이니까 10번 흔들리는 거야. 0.5초다. 0.5분의 1이니까 2번 흔들리는 거야. 그치? 주기와 진동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헤르츠는 원래 무슨 단위라는 걸 알고 있어? 알 수 있어? 세크분의 1이라는 단위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진동수가. 사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 학습지를 쌤이 그 전에 나눠줬을지 모르겠는데 학습지에 있는 파동에 쓰이는 물리량 이런 파장, 진동수, 주기 이런 말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지금 복습한 거고 여기서 추가로 등장한 말은 요 정도? 위상. 파원도 사실 중학교 때 배워요. 위상. 매질이란 말도 배워요. 지금 새롭게 알게 된 단어, 그 용어는 위상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동이 얼마나 빠르냐는 파동의 속력은 우리가 속력 구하는 식 알지? 뭐야?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그치? 시간분의 거리인데 파동에서는 시간에 해당하는 애가 뭐야? 주기예요. 주기는 뭐야?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럼 그 시간 동안 파동이 얼만큼 가냐? 여기서 여기 길이만큼 가죠. 여기서 여기 길이를 뭐라 불렀죠? 파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파동에서는 이게 어떤 개념으로 대입이 되냐면 시간은 주기에 해당하고 이 주기 동안 얘가 나아간 이 거리는 이게 결국 파장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돼요. 기호로 표시하면 속력은 V니까 V는 주기 T분의 파장 람다. 그런데 여기서 뭐야? T분의 1이 뭐예요? F랑 같잖아. 그럼 이 식이 이렇게도 바뀌겠지. F 곱하기 람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조금 여러분이 짜증날 만한 건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V는 F 곱하기 람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파동이 뭐냐?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현상 또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얘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뭐냐? 매질이다. 매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파동이 시작되는 점을 뭐라 부른다? 파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파동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들. 진폭, 파장, 진동수, 주기, 그리고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요거 복습하고 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와, 시간 다 됐네. 중간에 쌤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집어넣었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물봐.